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클레어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블루빛 플라워가 있었다. 이 꽃을 가진 사람은 마을 전체를 평화롭고 번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해졌다. 생클레어 마을은 이 꽃 덕분에 많은 세월 동안 번성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비밀스러운 밤 이 블루빛 플라워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고 마을 장로들은 이 사건이 마을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렇게 중요한 꽃을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즉시 찾기 위해 여러 그룹으로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찾지 못했다. 이때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엘로이즈가 나섰다. 그녀는 마을 남쪽에 있는 깊은 숲속에 있는 미스터리한 언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엘로이즈는 그녀의 작은 친구이자 충직한 하운드 강아지인 타르타르와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엘로이즈의 마음속에는 항상 블루빛 플라워를 찾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며칠 동안의 탐험 끝에 엘로이즈와 타르타르는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다. 그 동굴 안에는 오래된 그러나 매우 밝게 빛나는 문이 있었다. 엘로이즈는 그 문이 특별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은 신비로운 존재 레이디 미라지를 만났다. 레이디 미라지는 엘로이즈에게 블루빛 플라워는 사실 생클레어 주민들의 친절함과 사랑이 깃든 힘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꽃은 단지 그 정신을 상징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엘로이즈가 생클레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공동의 힘으로 마을을 다시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경험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끈끈하게 뭉쳤고 과거보다 더 큰 사랑과 우정으로 꽃이 없어도 같은 효과를 거두며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엘로이즈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녀와 타르타르는 계속해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생클레어 마을은 전설이 된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고 있으며 그들은 함께할 때 언제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잃어버린 프렌치 플라워와 이상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페르남부쿠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페르남부쿠스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별이 무언가 그에게 말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페르남부쿠스는 숲속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별님. 저는 페르남부쿠스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나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이 마치 그의 말에 응답하듯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페르남부쿠스는 별이 어린 왕자 별나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별은 페르남부쿠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한 왕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밤하늘의 별을 보니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별빛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하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괴물이 나타나 별빛을 삼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척 슬퍼졌습니다. 별빛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별은 페르남부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마법의 피리를 불어야 해. 피리를 불면 괴물은 물러가고 별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거야. 그 피리는 그 언덕 꼭대기에 놓여 있어. 그 피리를 찾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페르남부쿠스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언덕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찾아가며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반짝이는 마법의 피리를 발견했습니다. 피리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피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며 빛을 발했습니다. 페르남부쿠스는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순간 별이 더욱 밝게 빛나며 위협적인 괴물은 두려워하며 사라졌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다시 별빛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페르남부쿠스의 용기와 친절함에 감사하며 그를 축제로 초대했습니다. 이는 왕국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페르남부쿠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별들과 함께 보낸 그 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 교훈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의 별도 페르남부쿠스를 기억하며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미에르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이름이 엠마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엠마니엘은 손재주가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를 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건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엠마니엘은 마을 근처의 숲에서 걸어 다니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새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였죠. 그는 소리를 따라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에서 엠마니엘은 꺾어진 나무 가지에 걸린 새장 안에 갇힌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새장을 열어 아기 새를 구출했습니다. 아기 새는 놀랍게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는 엠마니엘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마법에 걸려 모습을 잃어버린 요정임을 밝혔습니다.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할게라고 새는 말했습니다. 엠마니엘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야. 요정새는 엠마니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새는 자신이 굴러다니다 보니 마법 지도가 되어버렸다는 전설적인 지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지도는 모든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세상을 여행하면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엠마니엘은 곧바로 이 모험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정새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도는 엠마니엘을 프랑스 전역의 신기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 숲, 산과 바다 등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여러 독특한 사람들과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엠마니엘은 많은 조언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창의력 덕분에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여정 끝에 엠마니엘은 마지막 보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크리스탈 라이프라는 전설의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은 엠마니엘과 요정새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모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물질적 부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엠마니엘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다들 그 이야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엠마니엘은 마을 사람들과 공유한 모험과 배움으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따뜻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엠마니엘 아기 새 요정과 함께 그 마을에서는 끝없이 모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다른 행복을 창조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엠마니엘의 이야기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레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늘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지만 그가 사는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하여 특별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레온은 그의 할머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저 멀리 깊은 숲속에 황금 사과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매일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를 맺는데 그 사과를 따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레온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황금 사과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는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지도와 작은 배낭을 준비한 뒤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평소 보지 못했던 많은 나무들과 신비로운 새소리가 레온의 길을 간지렸습니다. 깊은 숲속을 걸으며 그는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조심해야 해 라는 경고뿐이었습니다. 레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낯설고 커다란 다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지키고 있던 트롤과 수수께끼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트롤은 레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온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마침 레오점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롤은 활짝 웃으며 그의 답이 올바르다며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레오는 마침내 황금사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다가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하나를 따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나무의 전설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레온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마법을 펼쳤고 곧 마을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레온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모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었고 황금 사과 나무는 영원히 빛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마을 주변에는 마법의 기운이 감도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각종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숲의 깊은 곳까지 가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르네는 숲의 비밀을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오래된 지도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의 입구는 안개가 자욱했고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르네는 두려움을 살짝 느꼈지만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르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도 같고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죠.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는 어느 작은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그 중앙에는 빛의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라 있었어요. 르네는 그것이 숲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르네에게 나무의 뿌리 깊은 곳에서 시작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 숲은 요정 왕국이었고 강력한 마법이 이 숲을 감쌌다고 합니다. 요정들은 숲을 위해 오래전부터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그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요정은 르네에게 앞으로 이 숲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보존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네는 그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르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숲의 중요성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르네의 진지한 태도와 이야기에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공동으로 숲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 그곳은 생태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르네의 모험은 마을의 평화와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었고 신비한 숲은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요정은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며 숲을 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